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빚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 일을 마치고 회사를 나왔다. 오늘 밤에도 파치올리와 만나게 될까? 확신은 없지만 약속대로 티라미수는 사가야겠다. 못 만나면 내가 다 먹지 뭐. 디저트 가게에 들러 평소라면 사지 않을 고급스러운 티라미수를 2개 사서 돌아왔다. 껌껌한 방에는 아무도 없다. 그분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정말 꿈이었나?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정장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의자에 앉아 티라미수 포장을 열고 있을 때였다. 그거 설마 티라미수인가? 선생님 계셨네요. 놀랐잖아요. 도대체 어디에 숨어 계셨던 거예요?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 나왔지. 자네가 티라미수를 사오지 않았다면 나타나지 않을 작정이었다네. 참 타산적인 양반이로군. 어쩐지 밉지는 않지만. 오, 정말 맛있어 보이는구먼. 기대한 보람이 있어. 파치올리가 두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런데 이보게, 에스프레소는 어디 있나? 에스프레소요? 티라미수에 에스프레소가 빠지면 쓰겠는가? 이리도 센스가 없어서야. 죄송합니다. 됐네. 커피도 나쁘지 않지. 나는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파치올리에게 건넸다. 맛있군. 이렇게 맛있는 티라미수는 처음일세.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정말 맛있어. 고맙네. 파치올리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파티시에나 판매원은 물론 낙농업 종사자와 저소들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티라미수를 먹을 수 있는 게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니, 이 티라미수가 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생했을까 생각하니 뭉클했을 뿐이네. 물론 자네에게도 감사하고 있지만. 아유, 별 말씀을요. 나는 어쩔 줄 몰라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거기까지 생각하시다니. 누구나 혼자서는 살 수 없지. 늘 감사해야 하네. 다른 사람의 힘을 활용하는 레버리지도 회계 리터러시일세. 레버리지? 오늘 K 과장님께 배웠습니다. 마침 잘 됐군. 레버리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게나. 허를 찔린 나는 오늘 아침 K 과장님께 들은 내용을 떠올리려 애를 썼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크게 해서 ROE를 높이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회계에서 말하는 레버리지란 부채의 활용이라네. 부채를 활용한다. 그런데 어제는 대출로 외제차나 집을 사기 전에 고민해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어제는 대출로 외제차나 집을 사지 말라고 해놓고 오늘은 부채를 활용하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보게,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며 쓰나 빚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닐세. 그런가요? 저는 또 빚이 나쁜 줄로만 알았습니다. 빚에 드는 비용 이상으로 돈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를 하는 걸세. 빚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이상으로 투자한다. 즉 레버리지를 이용한다 이거지. 불로소득은 얌체짓이다? 자기 자금 이상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레버리지의 뜻이었군요. 가령 자기 자금이 200만 원밖에 없어도 300만 원을 빌리면 500만 원의 투자금이 생기지. 2%의 금리로 빌려서 5%의 이율을 얻는다면 가만히 있어도 연금리 3%로 돈이 불어나는 셈이라네. 불로소득이 되는 거지. 불로소득이란 말은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일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노동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지. 어제 설명했던 주식 투자는 물론 부동산 투자, 인세, 사업 가맹비 등도 불로소득의 일종이야. 수입은 노동소득과 불로소득으로 나뉜다네. 일해서 버는 돈이 노동소득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월급일세. 일한 만큼 월급을 받지만 일하지 않으면 영원이지.
의사건 변호사건 대기업 사원이건 다 노동소득이야.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대부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노동은 수입을 얻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일세. 노동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수입도 세상에는 수없이 많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고? 일하지 않고도 수입을 얻는다니 부러운 한편 얌체짓 같다는 생각도 든다. 솔깃한 이야기지만 좀 찝찝하달까 얌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은 미덕이라는 사고방식 때문일세. 땀 흘려 번 돈이 제일이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부정하지는 않네. 나 역시 일하는 걸 좋아하고. 부모님께 돈은 땀 흘려 버려야 한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렇게 배웠거든요. 나는 부지런하던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성실한 분들이셨군. 훌륭한 가르침이지. 자네처럼 불로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좁히는 편견일 뿐일세. 자네가 땀 흘렸건 아니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자네가 열심히 일해서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는 것보다는 자네도 편히 지내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편이 훨씬 좋은 일이고 그쪽이 더 큰 돈을 낳는다네. 정말일까? 하지만 내가 땀 흘려 일했다는 사실보다 누군가의 행복이 중요하기는 하다. 실제로 돈은 일해서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 다른 방법을 모르는 거야. 어쩌겠는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라곤 근면 성실한 인재가 되는 방법뿐이니까 말일세.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걸까요? 세뇌하는 거지. 학교 교육은 근면한 인재 육성이 목적이라네. 그러니까 스스로 배워야 하는 걸세. 어째서 회계 리터러시가 필요한지 알겠는가?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불로소득을 만들고 싶습니다. 불로소득만 가지고는 재미없지. 땀 흘려 일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 또한 행복이니까. 전혀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 역시 따분한 인생일 것 같다. 수입을 얻는 수단이 노동뿐일 때는 병에 들거나 다치면 수입이 끊기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그러니까 노동소득과 불로소득의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네. 사는데 필요한 돈이 불로소득으로 충당된다면 돈 걱정에서 해방되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이 생기니까 업무 효율도 올라가겠지. 그 과정에서 돈도 자연히 따라올 걸세. 나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 안타깝게도 조금 수입이 늘어났다고 해서 돈을 펑펑 써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네. 회계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지. 사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말이 아닐세. 돈 쓰는 재미도 무시 못하고 돈도 써본 사람이 아니까. 경험은 가장 큰 재산이라네. 다만 사치할 생각만 하지 말고 자산 형성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말일세. 수입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여유를 부려도 되지 않나요? 개인의 자유이지만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한다네. 기회비용? 그게 뭐죠? 배운 적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투자를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지. 여유를 부리는 선택을 하기에 앞서 그 돈을 투자할 경우 얻게 될 이익, 특히 복리로 운영해서 얻게 될 이익과 비교한 뒤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네. 주식 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뿐만이 아닐세. 레버리지라는 말이 나온 김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부동산이요? 어제는 집을 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내 집 마련과 다르다네. 돈을 낳지 않는 내 집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을 사라는 말일세. 수익형 부동산이라. 그러고 보니 동기 중에 투자용 오피스텔을 샀다고 자랑하는 녀석이 있었지. 그런 걸 말하는 걸까? 임대를 내놓으면 그 자산은 돈을 낳게 되지. 그게 내 집과 다른 점이라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부자치고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걸세. 부자라는 말을 들으면 부동산이 먼저 떠오르네요. 투자용 오피스텔을 산 친구가 있는데 크게 목돈을 들이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실투자금 0원이라고 하든가
매물을 잘 고르면 문제없지만 업자의 권유에 넘어가는 사람도 많지.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업자가 하는 말만 믿지 말고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네. 양심적인 업자도 있지만 업자가 팔고 싶은 매물을 권유하는 게 아닌지 의심해 보게나. 아무런 지식이 없이 도전했다가는 큰 코 다치니까. 따로 공부도 해야 하고 정보도 모아야 한다니 좀 귀찮네요.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네.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공부가 필요하지. 그렇군. 역시 세상에 쉬운 일은 없구나. 중고로 5천만 원짜리 매물을 샀다고 가정해볼까.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임대료 60만 원에 임대하면 연간 720만 원의 돈이 들어오겠지. 부수 비용까지 포함해서 총 6천만 원의 투자를 했다 치고 그중 절반인 3천만 원을 금리 2%의 10년 융자로 메꾸었다면 한 달 상환액이 약 30만 원이니까 매달 약 30만 원의 이익이 남을 테지. 경비나 세금도 포함한 투자금을 약 10년에 걸쳐 회수하고 나면 임대료가 오롯이 불로소득일 걸세.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게 생활에 필요한 돈을 불로소득으로 충당하게 되면 돈 걱정에서 해방되겠지. 자유롭게 쓸 여윳돈이 늘어나는 걸세. 돈 걱정에서 해방된다니 그보다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냐만. 위험부담은 없을까? 그런데 부동산은 공실 위험이 있다고 하던데요. 점점 빈집 문제도 심각해질 테고요. 자금이 빠듯한 상황에서 거액의 융자를 받아 투자했다면 문제가 되겠지. 제대로 고른 매물이 1년이고 2년이고 비어있을 리가 없다네. 몇 개월간 비어있는 정도로 현금 흐름이 막힐 우려가 있다면 투자하지 않으니만 못하지. 레버리지 활용이라고 해서 실투자금 없이 투자하라는 게 아닐세. 몇 천만 원쯤 미천이 준비된 상태에서 융자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어야지. 하지만 어느 세월에 몇 천이나 되는 미천을 만들죠? 자네가 엉뚱한데 낭비하지 않고 월 수입 10%, 상여금의 50%를 착실히 저축하다 보면 몇 년 사이에 모일 걸세. 하지만 회계 리터러시가 없는 사람은 돈이 모일라 치면 쓰기 바쁘지. 그러니 언제까지고 돈에 휘둘리는 걸세. 그 말을 들으니 할 말이 없다. 리볼빙으로 분수에도 안 맞는 비싼 시계를 산 일이 후회스러웠다. 다른 사람의 힘을 인생 레버리지로 활용하라. 레버리지는 인생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네. K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출을 받으라는 걸까요?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라는 뜻일세. 파치올리가 노트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만 밀고 나가는 인생은 자기 자본만 굴리는 투자와 마찬가지지. 다른 사람의 힘을 잘 활용하는 것도 성공의 비결이라네. 자력과 타력을 모두 활용한다고나 할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 비유하자면 자기 자본에 타인 자본의 힘을 더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는 말일세.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것이 레버리지라는 말이군요. 아까 했던 티라미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게나. 제 아무리 천재 파티시에라고 해도 혼자서는 어림없지. 원유 생산, 재료 가공, 조리도구 제작, 배송에 이르기까지 티라미수 하나에도 많은 이들의 노력이 담겨 있다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 그러고 보니 제가 하는 일에도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군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게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힘이 되어줄 사람을 늘려나가는 거지. 철강왕 카네기의 묘비에는 자신보다 우수한 사람을 자기 곁에 모을 줄 아는 사람 여기 잠들다 라고 쓰여 있다네. 철강왕 카네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 나보다 현명한 이들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못할까? 다른 사람의 힘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면 먼저 신용을 쌓아야 하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힘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네. 인간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회계에서 말하는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일세. 타인 자본, 즉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이 있어야 하지. 신용이 없다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대출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돈을 빌릴 때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일이라네. 그렇다. 파치올리의 말대로 돈이건 힘이건 무언가를 빌리기 위해서는 신용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부터 자네가 누구의 힘을 빌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들의 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힘을 빌려줄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파치올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노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오른쪽 아래의 자기 자본에는 자네의 지식이나 경험을 써넣고 오른쪽 위의 타인 자본에는 자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의 이름을 쓰도록 하게.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괜찮으니까 일단 써보게. 실제로 도움을 받을지 말지는 따지지 말고 자네가 도움을 받고 싶은 이들을 떠올려보게. 나는 자기 자본에 대학에서 배운 회계 지식, 파치올리에게 배운 회계 리터러시를 쓰고 타인 자본에는 K 과장님, 동기인 P 대리, Y 대리, 직장 후배 H, 대학 친구인 M과 S,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적었다. 오호, 꽤 되는군. 이렇게 쓰고 보니 저도 의외로 인복이 있네요. 왠지 뭉클한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더 있을 걸세.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야 많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나에게 힘을 빌려줄까?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지. 자네가 솔직하게 도와달라고 하면 된다네. 도와달라고요?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말이군요. 그렇겠지. 하지만 혼자 힘으로 애쓰려고 할 때마다 사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닌지 생각해보게나. 사람을 믿지 못한다? 세상은 의외로 따뜻한 곳이라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면 되는 걸세. 누군가에게 기대기 어렵다면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나. 회계라는 주제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말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나는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대로 살다가는 평생 돈에 휘둘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본이나 다른 사람의 힘을 활용하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